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신복 TV의 신복 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고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경북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이제 보니까 유학생들이 한 750명 정도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제 경북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2주 근로자 사역했어요. 중국인 근로자 사역을 대구 대동교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구 대동교회 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의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한번 했어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유학생들하고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에 그 750명이 있는 걸 알고 경북대학교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시작하는데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목사님 사실 유학생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일반 목회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 이제 캠퍼스 사역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 교수, 경북대학 교수 선교 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좋은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또 사역자 한 명 쓰면 또 사례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 선교에서 우리가 그럼 50만 원을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자비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회에 들어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런 이제 교실을 하나 교수님 통해서 빌려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동티모르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서도 오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김순근 박사님, 옥수수 박사, 이제 우리 같이 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오고, 또 공대는 이제 인도 학생들이 굉장히 경북대 공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개국이 모이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화요일마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오기 전에 이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경북대학교 사역하려고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제가 YBM이라는 시사 영어사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가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니까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보니까 선교사예요. 이게 중국에서 이미 선교 경험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부가 보니까 부부가 다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학과에 같이 가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교수 선교에 이야기해서 경북대 의학에 취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같이 팀으로, 이분은 경험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영어에 배치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시작한 동기예요. 영어에 배치고. 그렇다면 가장 이렇게 많은 자원 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핀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또 어떻게 부딪혀서 어떻게 그러한 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1년도에 처음 이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은 그 당시에 로컬 또 레이맨 미션 수행을 그 당시 2년 과정을 대구 동춘교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선교 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게 바로 자비랑 선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비랑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항상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 교회가 이걸 막 풀 스폰서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역을 잘 모르고 사실은 몇몇 교단 통합은 좀 앞서가서 학원 선교지를 겪었지만은 사실 뭐 대학생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저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제가 생각에 뭐 해서 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자비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일단은 자비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집사람은 계속 직장생활하고 이제 지금 이 사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뭐 약간 이제 보조를 하고 또 이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 조금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또 후원을 받아야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사회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앞으로 그 시기에서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기도해 제목이죠. 네. 예. 모든 것이 뭐 주님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는 키워드가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이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안에도 이제 사실 숙소 기능을 생각을 항상 해서 지금 이제 이미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바쁘고 사역자들도 뭐 사실은 자기 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 이제 지금 금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철야 비슷하게 하고 또 잠들어서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훈련 받은 사람들 계속 예비군 쉽게 이야기해서 훈련 받고 이제 각 처소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딱 다시 불러 모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다시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모여요. 제가 다 불러요.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이미 전쟁으로 말하면 벙커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참호가 여기에서 훈련을 하죠. 하고 기도하고 서울대학교 5분 하면 가요. 한 123개국 있어요. 가면은 사도행전과 똑같이 전화도 안 하는데 딱 가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에 만나겠어요. 매일 가면 만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국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좋은 선교 훈련센터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요즘에 선교 훈련학교가 이제 몇 군데는 있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더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성이 꼭 필요해요. 다시 말해 전문성은 최소한 10,000시간 이상 수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것들을 그 경험들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려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다 막혔잖아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그 비행기 타는 그냥 가상만 해도 그게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사로숲길에 가면은 멕시코 푸드부터 해가지고 모로코 푸드 전 세계 음식을 또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선교지예요. 저는 여기가 선교지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생각을 또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선교지로 와라. 그래서 여기 단기 선교도 여기 오고 중기 장기도 괜찮다. 그렇게 제가 도전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 이슬람 부분인데 방금 전에 그 음식점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할랄 음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서울대 이 관악구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슬람권이 지금 한국의 역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심심찮게 히잡을 쓴 한국 여자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히잡을 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한국을 통해서 입국해서 한국에서 지금 그 나름대로 그들의 그 포교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맞대응은 어떠한 식으로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캠퍼스 쪽에
사실 전문가가 되게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특히 음식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거든요. 오면은 이제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니까 이제 또 물어요. 질문해요. 돼지고기가 있느냐 여기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소고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채식주의자, 굉장히 뭐고 또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어제는 나이지리아 우리 음식 파티를 했거든요. 이제 돼지고기 하고 뭐 자기들 음식, 로컬 음식을 이태원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해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인류문화학 교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일 밝으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다니면 다 돼지고기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제한적이에요. 학생들을 데려가려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게 치킨입니다. 다 뭐 세계적 음식이야. 그래서 결국 제가 치킨집 데려가거든요. 다 돼지고기가 다시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좀 됩니다.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이렇게 없이 한 그 어떠한 그러한 그 동기가 계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슬람들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경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이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별로 이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카페를 되게 다 좋아해요. 카페 스타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디스커션하고 논의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반영을 충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사실은 와서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때로 상담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그룹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없도록 누구든지 그게 이제 중요한 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 카페트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중동에 온 느낌도 들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국기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각 나라 국기를 다 준비해서 누구나 와도 자기 나라의 글 또 뭐 음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물들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이제 지도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제가 있는 비전이고요. 하여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 하나가 그 선교죠. 이 선교 센터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시작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글로벌 비전 센터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찬송가 책을 한 권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5세인데 17살부터 미국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웠는데 그 당시에 참 철없이 그냥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영어에 한장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어 모임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정말 열심히 배웠는데 그래도 배워도 아직까지 한계가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정말 저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는데 아직 중국어를 못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3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한글만 알면은 누구든지
영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중국어로 찬송가 부를 수 있고 일본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40곡을 골라서 다 밑에다 각주를 영어 발음, 중국어 발음, 일본어 발음을 달아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조금만 정말 열심을 내면은 영어로 찬송 부를 수 있고 중국어로 찬송 부를 수 있고 또 일본어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완수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온 가족이 이 찬송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모든 가족이 가족 예배 드릴 때나 혹은 구역 예배 드릴 때 영어로 찬송가 부르시고 일본어로 찬송가 부르시고 중국어로 찬송가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이 민족 하면서 어느 순간에 선교가 지금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선교들이 더 이상 모집이 안 되고 선교 헌금이 모이지 않고 교회들이 다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찬송가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각 한국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가지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팝송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팝송보다는 찬송가로 영어를 배우시고 중국어를 배우시고 일본어를 배우셔가지고 우리 세계성교회 같이 동역해서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010-2360-5691로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